그런데 내가 이 속사분당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을 꼭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되냐. 환자들이 이걸 겪고 나면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어요. 불안하죠. 어머님도 오지마자 수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리가 빨리 잡은 사람은 오히려 걱정 안 해요. 근데 한 달쯤 돼서 이거 눈이 왜 이러냐, 이거 뭐 너무 불편하다. 그럼 혼자 생각은 다 해놓고 와가지고 막 해결책은 안 찾고 화풀이만 하다가 그래서 이게 넌센스가 되고 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내가 이 수술만 잘해가지고 돈만 받고 이거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마치 강아지 다 처음에 이렇게 팔아놓고 관리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강아지 예방접종 안 하고 놔두면 다 죽잖아. 그러면 뭐 별의별 생각을 하지. 불량 강아지를 나한테 팔았다 뭐 이런 생각도 이 어머니 내 저를 좀 보시라고. 저도 지금 나 좀 봐. 좀 이따가 볼 기회가 많아. 나도 지금 수술 환자 기다리고 바쁜 몸이에요. 내가 할 일 없어서 떠드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내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안 들은 사람은요 내가 수술 안 해주려고 해. 돈을 싸갖고 와도. 그래 나 돈 안 주는 사람 아니에요. 알잖아요. 건물주고. 그래서 제가 대신 환자들하고 이 어떤 사후 관리를 잘해줘서 어떤 뒤탈이 없어야지만 이 수술이 종결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좀 벗어주세요. 선글라스.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 벗으세요.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 속살운동 과정도 얘기 들으셨죠? 네, 지금 듣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만족도 그래프가 처음엔 쇽 수술하고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6개월까지 가요. 이게 한 달. 이게 지금쯤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못해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덜 못해지는 시점이고 여기 더 심하게 못해지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가 만족도고 시간이에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에 대해서 얘기를 혹시 유튜브에서 들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내 속에 있는 살들이 자리를 찾아가면서 자세히 보세요. 막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자리를 찾아간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 몸 안에서는.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꼬맸다고 생각, 이 살이 붙었다고 하는 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속은 하나도 안 붙었어. 아파트 공사 현장에 펜스 친 거야. 불도저 들어가고 땅 파고는 앞으로 한 보름에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막 살이 막 변형이 되고 쪼이고 눈물 나고 불편하고 따끔거리고 가렵고 뭐 눈도 뭐 눈물도 들어가고 불편하고 아주 안 좋은 거는 다 나와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생각에서는 지금 이걸 수술했다고 생각하지 이쁘게 하지만 이 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6.25 사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수습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은 이제 평생 한 번 처음 경험해보잖아요. 어머니가 오래 사셔도 이거는 갓난아기가 처음 경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딱 지금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수술할 때는 뭐 하면은 다 좋아져. 인터넷에 보면은 수술하면은 금방 자리 잡는다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봤던 그 인터넷에 뭐 다른 압구정동이나 뭐 그런 데서 그 병원에 올린 건 뭐예요? 정보가 아니라 광고야, 광고. 장사하려고 광고하는 걸 정보로. 이런 정보들을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되게 또 멈칫멈칫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다른 데 병원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병원에서 수술하면 금방 자리 잡고 좋아진대요. 걔는 한 달밖에 안 해봤으니까. 이런 환자를 안 봤을 거야. 내가 95년도부터 했어요. 23년째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 좀 잘 됐어요. 밥만 먹고 이 집만 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안 했어요. 가슴 수술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눈 수술만 드렸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옛날에도 수술 끝나면 이 시간에 수술 하나 하면 돈 더 버니까 안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결국 환자하고 라포도 깨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환자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도해주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두 가지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
하면 30분에서 1시간을 쉬지 않고 얘기해도요. 왜냐? 쌍꺼풀 사후 관리하고 쌍꺼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체감관이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몇 분 만에 환자한테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이 다 달라요. 얼굴 생김새가 다 달라. 또 살성도 다 달라. 근데 한 사람의 의사가 그 사람을 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자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예민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비 할 수밖에 없어. 오늘 기쁘고 내일 슬플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예측 불허는 나타나니까. 그리고 쌍꺼풀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똑같은 쌍꺼풀도 나중에 짝짝이가 되고 지금 짝짝인데 나중에 똑같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쌍꺼풀이 있는데 제가 누르고 여기 쌍꺼풀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고 여기는 자리가 붓기가 빠졌는데 똑같다 그러면 어때요? 붓기가 빠져보면 여기가 더 내려와 버리겠죠. 그럼 짝짝이가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짝짝이야. 여기는 붓기가 많아. 그래서 두꺼워. 여기는 붓기가 빠져서 얇아. 근데 붓기가 빠진 게 얇아지면 어때? 눈이 다시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몇 번의 변화를 계속 겪는다고요. 그리고 눈 밑에도 수술하고 나면 지방 빼면 어때요? 불렀던 게 쭉 지방 빠지고 나면 피가 고였다가 다시 또 부풀어요. 그러다가 또 피가 다 빠지고 나면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도 쭈글쭈글해요. 그럼 또 다시 쭈글쭈글해진다. 잔주르거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속살 붙는 과정에서 또 땡기고 또 울어요. 또 이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마음이 그냥 계속 널빤지 탄 것처럼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특히 눈썹 올리면 어디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많이 붓는단 말이에요. 속살 붙으면서 눈 밑에도 여기가 붙고. 특히 앞트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붙어요. 우리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선생님도 이렇게 자 보시면 뭘 고기를 딱 쳐보세요. 지금 옛날에 눈이 똑같았는데 눈 떠봐. 이쪽이 지금 올리면서 약간 꺼져가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왜 여기 꺼져가겠어요? 속살 붙는 과정이 생기니까 저기 지구본을 쭉 갖다 줘보세요. 예고 지구본 그거 좀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 좀 들고 계세요. 지금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칼이 지나간 자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칼이 지나간 자국에 우리가 뭐가 생겨요? 속살 붙는 과정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막 몽우리가 생기고 난리가 생기니까 어때요? 눈을 잡아 당겨가지고 위에 있는 피부를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여기를 말려 들어가야지 이렇게 주름이 이쁘게 생기는데 여기에 칼이 지나간 데 있어서 살이 뭉쳐가지고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면 얘가 말려 들어가지는 않고 얘가 꺼져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주름이 쌍꺼풀 주름 말고 여기서 주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쌍꺼풀 하면 왜 주름이 두 개가 생기나요? 그런 걸 느끼지. 그래서 내가 테이프를 붙여주라는 이유는 여기를 빳빳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가 설령 안 말려 들어가고 뻑뻑해져도 여기 몽우리가 있어도 여기가 빳빳하니까 여기가 구겨지지 않고 억지로라도 얘를 말려들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길이 날 거 아니야. 우리 흉터라는 건 이 속살 붙는 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흉이 발생해요. 이게 빨리 고져 있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무슨 흉터나면 실리콘 겔 같은 걸 붙여서 압박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압박 자체가 이 흉터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테이프를 붙여줘야 하는 거야. 이 테이프 뭐 상처도 다 나는데 왜 할 일 없이 테이프를 붙여요? 딴 데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긴 인기가 없고 오래 안 왔고 그러잖아. 그럼 원장님은 옛날에 어땠어? 나도 안 했어요. 환자들 올까봐 무서웠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의사들도 뭐 십몇 년 동안 자기 미천 투자했으면 본전도 회수하고 싶은 인간 마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욕하기도 쉬워. 다른 병원에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마음에서 딴 데 가면 남욕을 하기 쉬워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특히 경쟁업종은 욕하기 쉽지. 근데 그거를 마치 진짜인 양 막 착각해가지고 환자하고 라포를 갖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환자를 잘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내 말을 안 들어. 뭐 그리고 얼마 개업하지 않은 원장님이 최고다. 근데 좀 있으면 가보면 그 원장님이 문 닫고 가시고 또 재수도 해준다고 그러고 더 못하면 옛날 거의 병원이 못해놔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 다들 자기 빠져나갈 매뉴얼은 다 만들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찾아오신 게 경험이 많고 그래도 수만 명이 그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해보고 물론 저도 실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체질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낫다 이런 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리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 드리는. 그래서 우리 수술하고 나면 이거 좀 받아주시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런 과정이 6개월 정도 끝나요. 그러면 이제 물론 좀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이건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술을 한두 잔 맞아서 취하는 사람이고 반병 마셔서 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술을 갖다가 한 서너 병 마시면 다 취해요. 안 그래 아마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약간 이제 교정이 들어가요. 약간 차이 나는 거. 특히 쌍꺼풀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 나는 거 높낮이 줄이는 건 그건 되게 쉬워요. 옷 다 만들고 이 소매 길이감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죠. 근데 뭔가 스타일이 안 맞아. 탁도가 다시 하려면 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덮이는 거나 차이 나는 거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보면 흉터가 좀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흉터를 적게 최소화하는 우리 재생 레이저가 있어요. 이게 재생 레이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O2 프락셀 레이저가 있고 그냥 프락셀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눈썹 올림 같은 거 많이 해줘요. 눈 밑에나 쌍꺼풀은 거의 안 해줘도 되고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나와요.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흉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CO2 프락셀 레이저를 해줘요. 그러면 어머니 같이 눈썹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좋아져요. 근데 어머님 지금 실밥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걱정돼요. 그 실밥으로 여태까지 문제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재생 레이저를 하게 되면 실밥은 거의 잘 안 보여요. 시간이 1년 있다 가면. 근데 뭐가 좀 칼 지나간 자국. 그리고 이 더 놀라운 건 이 칼 지나간 자국이 벌어졌어. 이만큼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간격이 이만큼은 뭐가 흉터가 채워져요. 그럼 이건 없으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밥도 다른 데는 어떤 데는 4일, 5일 만에 푸른다는 데도 있고 뭐 그러죠? 근데 뭐 여기를 가서 일주일하고 특히 눈썹 올리면 7, 9, 뭐 12 그렇게 뭐 몇 번에 나눠서 여러 번 푸르냐. 그렇게 저도 빨리 풀어봤지만 흉터가 남았을 때 환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또 달리 해줄 방법이 없어요. 실밥 자국이나 이런 거 남는 건 요새는 레이저로 하게 되면 안 좋아져. 옛날에는 실밥 자국이 너무 문제가 됐어요. 이거 심지어 녹는 실로 꼬매거나 아니면 굵은 실 있잖아요. 옛날에 명주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꼬매놓으니까 실밥이 되게 문제됐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린 거야. 뭐 벌어지든 말든가. 제 턱 밑에 보면 이렇게 풀어있죠. 제가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꼬맸던 거야. 이런 식으로 꼬맸어요. 실밥 자국도 있을 정도로. 근데 요새는 모노필라멘트 계열이에요. 옛날에는 실을 꽈서 하는 그런 실이지만 지금은 낚시줄 같이 모노필라멘트이기 때문에 그 흉터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항상 나중에 눈썹 올림뿐만 아니라 눈밑이나 쌍꺼풀 같은 경우도 특히 눈밑에는 약간 바깥이나 쌍꺼풀은 앞쪽에 앞뒤만 부위에 약간 흉터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레이저를 조금만 해달라고 제가 보통 화요일날이나 뭐 이렇게 편할 때 아무 때나 해요. 병원에 전화 주시고 대신 뭐 저도 항상 병원 시키지 못해요. 저도 개인적인 뭐 경제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있겠지 하고 왔다가 없으면 되게 허당이 되고 또 약간 의사가 싫어져 미워질 수 있어요. 전 또 미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가도 되겠어요? 원장님 오늘 근무 몇 시까지 하고 얘기를 해놓고 하면은 뭐 제가 오겠죠. 그리고 뭐 퇴근 전후나 뭐 그때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도 뭐 퇴근했다 다시 돌아오면 어려우니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오시면 레이저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특히 비수기 때 성수기 때 막 이번에 보셨죠? 수술 많고 막 이럴 때 하니까 이게 뭐 제가 무슨 최선을 다해도 이게 무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안 그래가지고 뭐 공을 때 장인 정신이 발휘가 되겠어요. 거의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이렇게 뭐 자동 공정으로 가는데 뭘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제가 좀 한가할 때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봐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속살 돋는 과정, 그리고 마음이 많이 이제 심란해질 거다. 그리고 나중에 자리 잡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는 다 해준다. 그리고 여기 그 1년 안에는 다 무상이 해준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쌍꺼풀 같은 경우 특히 눈을 비비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테이프를 잘 붙인다. 본인이 뭘 잘못했죠? 그렇죠. 왜냐면 테이프가 떨어져서 미쳐 주기로 그러면 그 약국에 가면 그 팔아요. 살색 크레임 테이프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우리 병원에 오면 제가 그거를 이제 좀 환자들한테 그 물론 돈 주고 하나당 100원씩 주면서 만드는 거예요. 손짓 좋은 사람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턱을 잡아 당겨야 돼. 보세요. 이 턱을 잡아 당기면요. 눈이 날려 들어간 양이 되게 많아져요. 아시죠? 그 이마에 왜 보톡스는 아까 아버님도 맞죠? 그 말이요. 이게 내려와야지만 여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위에 밑에 손가락은 위에 말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는 양이 많죠? 이렇게 올리면 여기 이렇게 움직여서 주름 조금 생기잖아.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여기 주름 생기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마치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보톡스를 놔줬는데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주고 경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경과.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18%고 요쯤 되면 한 보름에서 10일 정도 되면 이 살성, 살의 싸가지가 나와. 우리가 고등학교 사춘기 가면은 요 놈이 문제 일으킬 사고 뭉친지 아닌지 딱 성격이 나오잖아요. 중학교 쭉 가면 중2 되면. 그런 것처럼 요때쯤 되면 부모가 물려준 그 살성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관리를 안 해도 돼. 근데 요렇게 심하게 살성이 안 좋아지는 사람. 그거는 빨리 불러가지고 더 안 좋아지고 약도 좀 먹이고 뭐 약을 다 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좋아지는 사람만 제가 이렇게 필터링해서 관리를 해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죠. 이거 지금 딱 발견하니까 한 달 전에 내가 어떤 조치를 딱딱딱 해줄 수 있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오면은 제가 설명을 다 못 해줘요. 지금 잠깐 했지만 거의 20분, 10분 시간이 계속 갔잖아요. 그렇고 이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설명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시면 이걸 얘기를 한 거를 다시 한번 리와이드 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또 완벽한 설명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 10%고 잠깐 질문하는 사이에 이 궁금한 점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생각내로 얘기하는 건데 수술하고 나면 지금쯤 되게 가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가렵냐면 우리가 칼을 잘라거나 일단 세수 못 해가지고 뭐 눈곱도 끼고 그래서 가려울 수도 있고 이 상처가 그 고인 피들 있죠. 그것들이 흡수가 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레르기성 물질이 심하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 비비지 말았는데 비비겠죠. 이게 또 그때도 나오지만 이 속살 돋는 과정 한 달 있다가 자기가 볼 때 그때도 또 나와. 그때도 또 자기도 비비거나 자다가 또 비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약을 줘요. 약을 줄 테니까 약을 가서 먹으면 되고 정 힘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테이프 같은 경우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드릴게요. 언제든지 병원에 오시면 되고 정 바쁘셔서 못 오시면 약국에 가면 3M 테이프 같은 거 있으니까 마시고 눈 비비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할 것 중에 또 빼먹을 만한 게 뭐가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처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쌍꺼풀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쌍꺼풀을 하고 나면 저기는 이게 눈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아니 뭐 얼굴은 제대로 날리고 혹시 모자이크 처리하든가 제가 안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이거 어머님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이죠? 이렇게 주름이 쌍꺼풀 너무 얇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여기를 조금 잘랐어? 아니에요. 여기 많이 잘라버리긴요. 오바마 저 원숭이처럼 눈썹하고 눈하고 붙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팔이 이렇게 짧아진다. 그러면 여기도 짧아지고 여기도 짧아져야지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만 짧아져도 요만한데 손바닥부터 했으면 이거 뭐야? 기억이 되지. 얼굴에 기억이 와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까워져서 붙는다. 우리 선생님도 우리 쌍꺼풀이 남자분들 같은 게 좀 많이 얇아질 거 거의 속쌍꺼풀이 얇아질 건데 지금 죽어서 왜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서 쳐진 건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지금 어머니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지금 수술했지만 이마가 팽팽해졌죠? 그죠? 쌍꺼풀이 올라가서 여기 주름이 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된다. 뭐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재료를 좀 맡기려고 칼질을 조금 해서 돈 좀 더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저도 일단은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건요. 왜 손수자를 썼겠어요? 손수자? 네? 뭐잖아. 손수자를 왜 썼겠어? 손으로 해서. 손으로 하는 거야. 그 손으로 하는 건 어때? 우리 수제 만두는 어때? 기계 만두로 찍은 거하고 달리 모양이 막 다르잖아. 100%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위암 수술이나 무슨 뭐 사고 있을 때 수술하다가 의사가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최소만 다하면 돼. 그 책임만 모르면 의사들도 도망가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거 하래 깜빡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다 도망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이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 성형수술도 완벽한 줄 알아요. 그 착각이. 이게 너무 광고로 너무 포장되고 아마도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 돼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어떤 기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수술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의사하고 라포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아쉬워. 원장님 좀 부탁해요. 그럼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식으로 하면 되는데 원장님 이럴 줄 몰랐어요. 막 갑자기 울고 그러면 저도 힘이 쫙 빠져요. 사람인지라 여기 도망가고 싶어. 다 때렸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의사도 이런 수술만 잘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충분히 이해시키는 여러 가지 매뉴얼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이 수술하고 나면요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눈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안구가 건조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작았던 눈이 더 확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표면적이 덜 버티니까. 가뜩이나 눈물이 적었는데 눈물이 부족해가지고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특히 가을철이 그러거든요. 요새 이제 가을 좀 건조해지는 시절에 맞물리면 이 눈이 약간 잘 때 좀 들감기거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각막에 뭐 스크래치가 난다든가 각막은 뭘로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눈물로 영향을 받아요. 그 각막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검정장미. 그러면 우리 신장유는 뭐예요? 이거는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충혈됐잖아. 그 충혈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도 된다. 쉽게 말하면 눈이 들감겨도 된다. 그러니까 눈이 감기는 이유는 눈물을 적셔주기 위해서 감기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감기면 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술하고 그러면 눈을 이게 눈이 안 감기면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로 확 올려. 검정장미를. 그게 벨스 현상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게 되면 눈물을 각막을 보호해요. 우리 실제로 수학여행 가보면 눈 큰 왕눈이들 보면 잘 때 보면 눈 뜨고 자는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눈 실눈 뜨고 있으면 큰일 난 줄 안다고. 그게 검정장애가 억지로 감아도 안 감기는 경우 있어. 그걸 토안이라고 해요. 토안. 뭐 사고를 잘못해서 눈피가 많이 결손되거나 그런 경우 있지. 그런 데는 우리가 눈싸움을 해도 한 1분만 안 보면 어때요? 눈 안 감고 있으면 못 견디죠? 잠을 못 자요. 아파서. 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술에서 눈이 약간 들감기거나 큰 문제는 없어요. 처음엔 좀 늙감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또 이제 평소 때는 잘 감기다가 이제 잘 때 약간 떠진다. 근데 또 그것도 몇 년 또 오래 가면 또 가가지고 잘 때도 감기고 또 그때 또 되면 또 눈이 또 처져요. 쌍꺼풀이 있던 게 얇아져가지고 속쌍꺼풀. 그럼 또 수술하고 제가 20년 동안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모를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 하나에 예민하고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죠? 네. 그 1년 동안 그 1년 안에 무상계약이니까 비수기 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렇죠? 언제 비수기가? 비수기 때는 참고로 성수기를 아시면 돼요. 성수기 방학 때. 그 1월, 2월달 특히 제일 바쁠 때.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라든지 그 휴가철 있죠. 7월 말에서 이때. 그리고 연휴 이렇게 막 꼈을 때. 그럼 사람들이 이때 다 몰려. 이때는 보면은 내가 무슨 잘 대접을 해주고 싶고 해줄 수가 없고 신경을 써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편할 때 원장님 좀 편하시다고 물어보고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요새 사진이 좋아요. 그래서 정 만약에 신경 쓰면 그냥 직원 폰으로라든지 이거 좀 내가 좀 하는데 괜찮겠나요? 하고 멀리서 물어보면 요새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펴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잠깐 와보면 돼요. 그리고 와도 오자마자 원장님 왔는데 그냥 잠깐 보고 말해요. 이거 잠깐 보는 순간이지만 20년 동안 본 노하우가 단 몇 초에 지금 탁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문제가 있다. 그냥 가라는 사람은 문제 없고 먼저 조금만 문제 있으면 잡아놔요. 그래서 제가 잘 때까지 저기 특별관리라고 보이죠? 특별관리 왜 하게 있어요? 제 통계상은 5명에 1명? 뭐 적게 보면 10명에 1명 정도는 그 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쌍꺼풀도 잘 풀리는 사람은요, 재수술에도 잘 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로 똑같이 해도 그게 어떤 그 형태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살성이라든지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병원 단만 꼭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살성이라든지 눈뜨림이 약하든가 특히 안검하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눈뜨림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쌍꺼풀을 해서 보면 이 눈동자 차이가 지금 선생님도 약간 붓기 차이에서도 이 눈동자 검정 차이가 약간 반달처럼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눈뜨림이 약하면 거기가 떠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지구만 한번 다시 줘보세요. 떠지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반달처럼 역반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땡길수록 좀. 그러니까 여기가 부으면 폭살분동 과정이 생겨서 저항이 생겨서 못 올라가면 이렇게 반달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지금은 약간 흐리멍텅해서 또 청청해지겠죠. 근데 원래 눈들이 요 땡기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양쪽 눈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술 덮였을 때는 잘 모르지만 수술 덮인 걸 잘라내고 나면 이게 더 전명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원장님 이 차이가 이건 어떤 크고 이게 작가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이 땡기는 힘은 제가 어떻게 제가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눈을 파서 이 뼈 안쪽에서 땡기는 거기 때문에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났었구나. 내가 원래 이런 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사람은 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도 있어요. 드물게 그 기능 항진증은 안구가 돌출되죠. 눈알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점점점 안 말려도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고 눈이 안 감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가 막 부어오르고 막 땀도 식은땀도 나고 막 좀 잠도 안 오고 그러면 또 내과 가셔가 내부인 내과 가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아시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데는 뭐 세수하다 보면 비누 물질이 좀 들어간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붓기 빠졌다가 주름이 많이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기 멍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커맸던 멍이 점점점 녹색이 됐다가 연두색처럼 이렇게 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다 없어져요. 피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는 내려오면서 만들겠네, 뭐. 그러죠. 이것도 사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혈소 그 지혈 작용이 좀 강한 사람은 이런 게 좀 없을 텐데 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그걸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좀 그렇게 멍이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려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다 좋아지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죠? 네.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눈꼬리 뭐 그렇고 아무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병원에 또 찾아오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보는 데 꼭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막 정확하게 얘기했고 하니까 저도 정리를 잘 못하고 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다 얘기했어요. 적은 부분은 제가 추가로 하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제가 자꾸 환자분들이 알아서 도움될 글들은 좀 올려놓을게요. 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이제 설명서보다는 다 이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 딱 하나만 문자로 하면은 그냥 그것만 누르면 보여요. 뭐 유튜브 따로 들어갈 거 없이 주연 성형외과 주연 속살 붓는 과정 주연을 치고 속살 붓는 과정 일단 뭐 이렇게 할게요. 일단 주연을 치고 뭐 주연 눈수술 치면은 그 뒤에 뭐 이제 주연 눈수술만 유튜브 치면은 나올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